자, 6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행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짧다? 아니죠. 우리 변행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이나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다 종신입니다. 다만 의무 납입기간이 좀 있겠죠. 그 다음 6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행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가입 시에 설정된 의무 납입기간 그대로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63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자산을 특별 계정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판매하는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특별히 운용하는 이유가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겠죠. 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변액보험의 자산을 특별 계정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은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어떤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 결정을 운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우리 변액보험의 자산을 특별 계정으로 운용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보험, 일반 계정의 자산 운용은 변액보험 특별 계정보다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의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변액보험 특별 계정의 자산 운용은 일반 보험의 일반 계정보다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은 최저 보증 이율이 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특별 계정은 실적 배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란 것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없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실까요? 특별 계정 투입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투입보험료는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연보험료가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67번은 기타 비용은 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특별 계정에서 전 보험 기간 동안 매월 차감된다. 자, 기타 비용을 전 보험 기간 동안 차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만 차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보실게요. 68번 일시납 계약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납입 이후에 별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는다. 자, 집행이 됩니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차감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시납 계약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납입 이후에도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차감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실까요?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준비금으로 따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도요, 준비금을 따로 적립을 해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운용수수료만 부과가 되고 별도의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 변액보험은 운용수수료는 물론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이 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부과가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71번 문제 보실까요? 71번 최저 보증 비용은 특별 계정 내에 최저 보증 준비금 계정에 적립된다. 자, 최저 보증 비용은요, 특별 계정에서가 아니라 일반 계정 내에 최저 보증 준비금 계정에서 적립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반 계정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72번 문제 보실까요? 매일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자, 여기서 매일이란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매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자연식 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자, 매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문제일까요? 자,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에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많이 암기가 안 되실 텐데요. 한 3번 정도 꼭 보시고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실게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펀드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자, 펀드 종류에 따라가 아니고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요,
특별계정 적립금에 부과가 되고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여기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액연금과 변액종신보험의 납입 종료 후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더 이상 차감되지 않는다. 자, 변액연금과 변액종신보험의 납입 종료 후에도요, 계약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라는 것이 차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일반 계정의 적립금을 특별 계정으로 이체 후 지급한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옮긴 다음에 이체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바꿔놓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예, 역시 암기하시고 76번은 좀 별표 하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월 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차감된다. 자,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는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연간 보수율을 1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부과하게 돼 있고, 보수율은요, 운용 형태라든가 주식 편입 비중, 리스크에 따라 펀드별로 차등 적용돼서 차감이 되니까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내용은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좀 암기도 잘 안 되실 건데 역시 이 부분은 자주 체크를 해주셔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된다. 자연식 위험보험료 보장을 하기 위한 거니까 매일이 아니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한다는 사실, 예, 역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9번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뭐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 자체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데 함정이 있겠죠. 자, 79번 같은 경우는요, 상품에 따라서 특별계정의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법이 다르다는 거 상품에 따라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8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이 0%를 가정할 경우에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은 계속 감소한다. 자, 잘 정리할게요. 투자 수익률 0%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요,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감소되지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시 투자 수익률 0% 가정 시에는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계속 감소하지 않는다가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문제로 넘어가실까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은 펀드별 차등 부과가 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은요, 특별계정의 적립금에 부과를 하는 건 맞습니다.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한다는 사실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잘 암기도 안 되는 사항들인데 81번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암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 체크하시고, 예, 꼭 3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 문제 보실까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매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여기 뭐가 틀렸는지 혹시 느낌 차리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매년이 매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특별 계정에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차감된다는 사실 반드시 역시 아셔야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매일, 매년, 매월. 자, 무엇이 매일이고 무엇이 매년인지 또 무엇이 매월인지, 자, 이 차이만 잘 구별을 하더라도 문제 두세 문제는 너끈히 맞출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상장 주식이 아닌 장외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자, 장외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혼합형 펀드도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장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넘어가겠습니다. 8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자, 주식형 펀드는요,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4번은요, 별표 2개입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헷갈리서 금방 틀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84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8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특별계정 구분 기준은 채권의 편입 비율에 있다. 자, 여기서는요. 주식의 편입 비율이 있습니다. 주식 편입 비율이 뭐 60% 이상이냐, 60% 미만이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85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별계정의 구분 기준은 주식이다.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갈까요?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됨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자, 채권도요. 시세 차익이 날 수가 있고요. 채권도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투자가 되는 거니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주식보다는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뿐이죠. 자, 전혀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있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로 채권, 단기자금, 주식 10% 미만 등에 운용한다. 자, 8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이 하나 틀렸든 간에 혹은 숫자가 틀렸든 간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단기자금 등에 운용하며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는요. 주식에 투자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시장 폭락 시 수익 기대를 곤란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채권형 펀드가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죠.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장 폭락 시에 당연히 주식시장 폭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 기대를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고수익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많이들 가입하시는 거고요. 자, 88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장 활황기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제, 변액보험의 채권형 펀드에서 투자할 수 없는 자산은 기업어음이다. 자, 기업어음, 변액보험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는 기업어음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CD, CP에 다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로 갈까요? 자, 혼합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아니죠. 아까 제가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식이 60% 이상이냐 미만이냐 갖고 펀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의 60% 미만으로 투자했을 경우를 혼합형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